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의 교회와 주점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영동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민 10명 중 9명 꼴인 137만 명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25만 원씩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강릉 사근진과 순굿 해수욕장의 백사장 침식이 심각합니다. 백사장에 어른 키 2배만한 모래절벽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1조 원가량 투입하는 동해안 확장 공사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하려던 핵심 시설, 석탄부두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 내 확진자가 26명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으로 44명이 발생해 다시 4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교회와 주점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무더기로 21명이 발생했고 홍천 5명, 태백 3명, 춘천 2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강릉과 속초 각각 3명, 동해 2명, 삼척 1명 등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화천 2명, 평창과 영월에서 1명씩 늘어 도내 누적 확진자는 5,312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늘만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주점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한 달째지만 극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동안 산발적인 감염만 계속되던 원주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무실동 남원주 안식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삼육중학교 학생을 시작으로 3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7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발생 여파로 삼육중은 다음 달 8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다른 학교들도 검사 결과에 따라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주의 주점 관련 확진자도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확진자와 원주, 횡성 확진자가 함께 갔던 주점 등에서 같은 시간대 손님 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 가운데 콜센터 직원들이 포함되면서 콜센터 직원 4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사흘 전 1명이었던 원주의 하루 확진자는 오늘만 20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한 달째가 됐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민 10명 중 9명이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민 153만 6천 명 가운데 약 89.3%인 137만 2천여 명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강원도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지역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받으면 되며 추석 전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며 도내에는 모두 3,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1만 2천여 명, 춘천 24만 5천여 명, 강릉 18만 8천여 명, 동해 8만 1천여 명, 속초 7만 3천여 명 등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18세에서 49세 예약률은 66%로 전체 대상자 36만 8천 명 가운데 24만 2천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선 해당 연령층에 더 많은 접종이 필요하다며 추가 예약을 통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58.8%로 추석 전 1차 접종 70% 이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뒤 동해안 백사장에 어른 키 2배가 넘는 절벽이 생겼습니다. 높은 파도로 갑작스레 모래가 침식되면서 생긴 일인데 해안 구조물들이 쓰러질 것처럼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북쪽의 사근진 해수욕장. 수백 미터 길이의 백사장이 크게 깎여 나갔습니다. 인근의 순긋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사근진부터 순긋 해수욕장까지 백사장이 쓸려나가 폭이 크게 준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높게 쳐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지만 동해안에는 이렇게 여전히 높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사장이 크게 깎여 나가면서 제 키 2배만큼의 절벽이 생겼고 해안가 구조물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 있는 수상안전요원들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고선 일어나니까 저렇게 한 번에 확 깎여 있고 그게 계속 깎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거의 절벽처럼 해수욕장 개장 기간 마지막 주를 맞아 동해안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백사장이 많이 깎이고 되게 이게 절벽도 생기고 파도도 많이 거칠어서 좀 실망했어요. 강릉 사근진 해수욕장과 순굿 해수욕장일 때는 지난해에도 침식이 발생해 임시로 모래를 메워놨다 이번에 또 침식이 발생한 곳입니다. 강릉시는 일단 해당 지역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조만간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가 1조 원가량을 투입하는 동해안 확장공사가 완공 단계인데 무역 항안에 건설할 부두건설은 삐걱대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하려던 핵심 시설 석탄부두가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이럴 거면 왜 항만을 확장하느냐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동해안 3단계 확장공사는 1조 원을 들여 외항에는 방파제를, 육지와 연결해서는 방파 호안을 짓는 사업입니다. 1.7km 길이의 북방파제 공사는 지난해 끝났고 지금은 부두를 에워싸는 2.4km의 방파 호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파 호안 공사는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됩니다. 모두 7개 부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이곳 동해 신항에는 현재까지 3개 선석의 부두 건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3개 부두 중에 민자로 추진되는 석탄부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동해안 확장공사의 핵심 시설인 석탄부두 사업은 지난해 실시 설계 승인을 마치고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 물동량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다며 민간업체가 관망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국비 1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호안을 만드는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놓고 민자부두만 바라보고 있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만 톤급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석탄부두를 짓는데 3천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민간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석탄 관련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정부의 석탄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공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번 선석인 민자부두가 건설되지 못하면 정부 재정으로 추진되는 2번과 3번 부두도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항만당국은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부두 접안시설 공사는 정부가 맡고 상부 시설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만 해도 4가지 어쨌든 하나 그리고 그 시기도 또 6개월 그다음 1년 이내에는 뭔가 좀 이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해양수산부는 석탄부두 착공 연기를 수용할지 부두 건설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다음 달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홍천의 한 돼지 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고성과 인제에 이어 3번째 농장 발생입니다. 돼지열병에 잇따라 뚫리면서 농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돼지 2,3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농장의 돼지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 양성 판정 직후 농장 접근이 철저히 통제됐고 방역 요원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폐사율 100%,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습니다. 이 농가 주변 10km 이내 또 다른 양돈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천 농장의 경우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농장은 다른 곳에서 새끼를 데려와 키운 뒤 출하하는 비육 전문 농장입니다. 최근 돼지열병이 발생한 다른 지역 농장과 다른 사육 방식이어서 아직까지 별다른 역학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7일 농장에서 3.1km 떨어진 야산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뭐 빗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묻혀서 뭐 어떻게다가 바퀴에 묻혀서 사람이나 신발에 묻어서 갈 수도 있고. 고성과 인제에 이어 홍천까지 8월에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강원도에 3곳이나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농장들이 사실 뭐 우리 8대 방역 시설도 하고 나름대로 그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농가씩 이렇게 뭐 뚝뚝 놓으니까. 강원도는 농장 밖은 모두 오염돼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잇단 발생에 양돈 농가들의 위기감도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육군이 잦은 사건 사고가 불거졌던 22사단을 추스르기 위해 여운태 육군 3사관학교장을 신임 22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 사단장은 53 보병사단장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2차례 사단장직을 맡게 됐고 육군은 여 사단장이 육군 제8군단의 인사참모를 맡았던 만큼 지역 정세에도 밝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운태 사단장의 취임식은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조직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사이버테러 태스크포스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도 없고 소명 절차도 성실히 임했다며 최고위원회의 탈당 권고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둔 강원도의회 의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강원도의회가 오늘 하루 폐쇄됐습니다. 춘천시 강원도 의원인 A씨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다른 지역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뒤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어제 춘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강원도 의원은 지난 23일, 24일 이틀 강원도 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사무처 일부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 110명이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강릉시가 대응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10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강릉시에 거주해야 하며 오는 3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되고 근무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강릉시 선별진료소에는 현재 14명의 전담 인력이 하루 2,000명 안팎의 대상자를 검사하고 있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복지사업 아티스톤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1회 50만 원을 지원하며 자기 PR이나 공연 영상, 작품 소개 등 영상물을 제출해 지원하면 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우수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강원문화TV에 게시됩니다. 강원도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인 일단 떠나가 오늘 첫 선을 보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2시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일단 떠나 강원도로 특별 할인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단 떠나는
시중 숙박앱의 평균 중개 수수료 10%보다 낮은 3%를 받는 대신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31일까지 앱 출시 기념으로 50에서 70%에 이르는 숙박료 특별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를 벌입니다. 동해 지역의 첫 벼베기 행사가 오늘 망상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여름 초기 높은 기온으로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일찍 벼베기가 시작됐으며 이번 수확되는 햅쌀은 조생종 오륜 품종입니다. 8헥타르 면적에서 수확되는 햅쌀은 4kg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판매됩니다. 최근 청양고추와 오이고추 가격이 하락하자 정성군이 농가가 적자 생산을 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성군은 청양고추와 오이고추 재배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을 지원해 시장 판매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더 높아 농가의 손실이 우려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12월 중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고추, 곤드레, 고랭지 감자 등 7개 작목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대진항이 내년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다시 도전합니다. 동해시는 최근 서퍼와 레저보트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대진항을 해양 레저복합 어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바람이 부는 동해 대진항을 비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에서는 지난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의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어다랑이 오는 10월 사업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강릉 영진항과 동해 대진항, 삼척 대진항, 양양 물치항, 고성 봉포항과 초동항 등 5개 시군에서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속초시가 음식물 쓰레기의 무선 인식 전자 태그 방식인 RFID 종량제 기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상반기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곳에 58대의 종량제 기기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해 72대를 지원합니다. RFID 종량제 기기 방식은 전자태그 카드를 대면 배출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설치 희망단지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삼척시는 추석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삼척사랑카드 특별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